11월 12일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넥슨의 모바일 게임 마비노기 모바일이 2025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2017년 최초 공개된 이후 8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쳐 출시된 MMORPG로 PC 원작 게임을 개발한 데브캣 스튜디오가 개발을 맡았습니다. 출시 전 긴 개발 기간과 막대한 개발비, 데브캣 스튜디오의 성과 등 대외적인 이슈들이 화제가 됐지만 원작의 낭만적인 분위기와 감성, 기존 MMORPG의 캐릭터 성장 문법을 따라가지 않는 플레이로 유저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게임이 출시된 3월 27일 이후 7개월간 마비노기 모바일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364만 건이며 넥슨에서 출시된 게임 중 유저의 잔존율이 가장 높고 특히 팔라딘 업데이트 이후에는 200%의 매출 상승률, 신규 및 복귀 유저 유입이 약 4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 단상에 오른 데브캣 김동건 대표는 게임을 만드는데 오래 걸렸는데 함께 고생한 데브캣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넥슨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 유저들과 함께 이 상을 나누고 싶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로스트아크가 카제로스 더 퍼스트 이벤트의 퍼스트 클리어 파티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카제로스 실물 스태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트아크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카제로스 실물 스태츄를 지급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 수정 신고 반려 통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경품 지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첫 클리어 여부에 따라 실물 상품을 제공하는 구조가 문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트아크는 스태츄가 유저들의 노력과 실력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인 트로피라는 점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안타깝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이 어렵다는 최종 결정을 받았다라며 대신 퍼스트 클리어 파티에게 윈터 쇼케이스 공식 초청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엠바크 스튜디오 패트릭 쇠더룬드 대표가 아크레이더스의 성공 비결로 전작 더 파이널스에서 얻은 교훈이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크레이더스는 인간의 적대적인 로봇, 아크로 인해 멸망한 지구에서 아크에 저항하는 인류 저항군을 배경으로 한 3인칭 익스트랙션 슈터 게임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출시 이후 오픈크리틱 89점, 스팀에서 89% 매우 긍정적 평가를 기록했으며 11일 기준 40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 중입니다. 패트릭 쇠더룬드 대표는 더 파이널스는 매력적인 IP와 혁신적인 콘텐츠로 2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지만 유저들이 꾸준히 몰입할 충분한 콘텐츠가 없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엠바크 스튜디오는 유저가 다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확실하게 갖추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과적으로 모회사인 넥슨의 게임 가운데 가장 높은 유저 유지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우 어렵고 하드코어한 장르로 인식된 익스트랙션 장르를 좀 더 접근하기 쉽고 대중적인 콘텐츠로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코어 유저와 신규 유저 모두를 잡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만약 하락세가 시작된다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의 출시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펄어비스는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붉은 사막 출시 연기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출시 일정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펄어비스 허진영 CEO는 현재 붉은 사막 출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인 만큼 유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출시 일정에 맞춰 게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붉은 사막의 예약 판매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플랫폼별로 콘솔 판매량이 가장 높은 상황이며 이에 스팀에서도 예약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향후 펄어비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네오이즈가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현재 준비 중인 신작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 고양이와 스프 마법의 레시피, 내러티브 추리 어드벤처 PC 게임 킬더 섀도우, 퍼즐 플랫포머 PC 게임 안녕서울 이태원편 등을 차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출시되어 호평을 받았던 피해거지 차기작 개발을 준비 중이며 검은방 시리즈, 회색도시 시리즈, 베리드 스타즈로 이름을 알린 진승호 디렉터의 스토리 중심 RPG도 추후 공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크래프톤이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사 선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퇴사를 결정한 직원들에게 최대 36개월치의 월급을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행된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크래프톤이 AI 퍼스트 기업 전환을 발표하고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내부 조직 개편을 시도함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크래프톤은 국내 매체 보도를 통해 AI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구성원이 회사 안팎에서 자신의 성장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GTA6의 출시일이 종전에 발표보다 6개월 미뤄진 2026년 11월 19일로 미뤄진 가운데 이번 결정에 따른 손실액과 내부 상황에 대한 제보가 공개됐습니다. 해외 외신 인사이더 게이밍과 덱서토에 따르면 테이크2는 출시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매달 1천만 달러, 최대 1억 달러까지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GTA 6의 게임 콘텐츠는 이미 완성 단계지만 부족한 완성도로 비판을 받았던 사이버펑크 2077과 비슷한 사례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해외 기자들과 매체들은 GTA6의 출시 지연이 락스타 게임즈의 영국 노조 소속 게임 개발자들의 해고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자 제이슨 슈라이어는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정 분쟁, 인력 부족, 사기 저하 등이 프로젝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34명의 인원이 해고되었다고 GTA6 프로젝트가 6개월이나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닌텐도 아메리카의 전임 사장 레지 필스하임이 닌텐도 스위치2의 출시 직후 게임 라인업을 보고 놀라웠다고 밝혔습니다. 레지 필스하임은 해외 외신 더 게임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적인 관점에서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2의 첫 게임 라인업을 동키콩 반환자, 커비 에어라이더, 젤다 무쌍 봉인전기, 메트로이드 프라임4, 포켓몬 레전드 ZA로 채우기로 결정한 선택은 의아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코 오래된 라인업은 아니지만 닌텐도 스위치1 출시 당시 선보였던 신작과 비교했을 때는 강력한 원투펀치 게임 타이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닌텐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콘솔 플랫폼 개발자들이 닌텐도 스위치2의 하드웨어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생각에 닌텐도 스위치2는 플레이스테이션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자리 잡진 않을 것입니다. 그건 닌텐도의 DNA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매니아 유저를 위한 콘텐츠, 예를 들어 어쌔신 크리드나 콜 오브 듀티 같은 콘텐츠를 닌텐도 스위치2에 출시한다면 유저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핵심은 다른 회사 개발자들이 닌텐도 스위치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킷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출신의 성우겸 가수 트로이 베이커가 너티독 스튜디오의 차기작 인터갤럭틱 더 헤러틱 프로핏에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더 게임 어워드에서 최초 공개된 게임은 수천 년이 지난 우주시대를 배경으로 현상금 사냥꾼 조던 A 문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부로부터 고립된 행성의 불시착한 조던이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언차티드 시리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리즈의 주인공 배역을 맡았던 트로이 베이커는 이번 신작에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연 캐릭터임에도 여전히 닐 드럭만 대표와 건설적인 토론을 주고받고 있으며 여전히 게임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로이 베이커는 해외 매체 코믹북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개발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업적보다 과정 자체를 더 즐기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라고 생각한 게임도 있었죠. 비록 올해의 게임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제 목표는 돈이나 명예, 인정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터갤럭틱의 조연 자리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눌러주신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소식을 전달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